장기적으로는 결국 이렇게 승인한 시점보다 올랐으니까 이게 반감기도 마찬가지예요. 반감기도 분명 호재입니다. 이거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반감기가 포함된 해 그리고 그 다음 해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한번 좀 돌아보시고 또 비슷한 위기는 없었는지 또 얼마나 더 큰 하락은 없었는지 이런 거를 보시면은 지금 같은 좀 많이 불안한 시기에 버팀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오늘 좀 급락이 크게 있었는데 하루님 모시고 하락장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루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 큰 하락이 있었더라고요. 한 5% 정도 네, 하락을. 너무 좀 공포스럽게 빠졌어요. 특히 업비트나 이런 데는 김프가 뭐 한 5, 음, 6%가 빠지는 바람에 더 맞아요.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비트가 뭐 한 10% 빠지는데 김프가 또 5% 빠지니까 한 번에 15% 빠졌잖아요. 음, 이게 맞아요. 진짜 좀 무서웠던 것 같아요. 이 BTC USDT 기준으로 차트를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만약에 업비트만 하시는 분들은 BTC KRW를 치시면은 또 업비트의 차트가 나옵니다. 네. 근데 보시면은 좀 모양이 달라요. 이게 특히 조금 더 이번에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프리미엄이 같이 빠지면은 공포가 더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하락이 지지부진해서 많이 지쳐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시간 조정, 가격 조정 두 개로 다 괴롭히니까 초보 맞아요. 투자자분들이 너무 많이 힘든 때인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이 빠진 이게 기간이 꽤 길었어요. 고점부터 거의 50일 가까이를 횡보하고 한 20% 정도, 그러니까 비트 기준으로 업비트에서는 고점 대비 한 20% 정도 조정을 받은 것처럼 이제 나오는데요. 테더 차트로 보겠습니다. 진짜 업비트 하락률이 더 셌네요, 정말. 보통은 맞아요. 김프 때문에 덜 빠지는데, 맞아요. 지금 시황 자체가 좀 힘든 분들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보고 있는 관점과 생각을 오늘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앞서 저희가 차트 공부편에서 여러 가지 지표를 소개해드렸었는데 네, 이렇게 지지부진한 하락에 가장 궁금한 건 이게 어디서 멈출 거냐 이런 것들이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보통 이런 하락의 끝은 보통 이제 매물대 자리까지 터치를 하고 하락이 종료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서도 이렇게 올랐지만 이게 다시 빠지면서 이 하락이 어디서 멈췄냐? 여기 라인에서 멈췄어요. 네. 그 여기 현물 ETF 매물대. 승인됐을 때, 그때 조정받았을 때죠. 맞아요. 이것도 하락이 뭐 별로 안 돼 보이지만 네. 21%나 빠졌었습니다. 되게 네, 단기간에. 이때 좀 힘들었어요. 근데 아, 단기간에 빠지고 단기간에 올라서 좀 음, 괜찮았던 거지. 맞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비슷하거든요. 지금도 하락률이 오히려 더 안 돼요. 20%가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되게 길게 시간도 길게 끌리고 또 업비트 기준으로는 김프도 같이 빠지고 하니까 체감상 더 길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심리에서도 하락할 때 그 시간의 속도가 상승할 때보다 3배 더 느리게 간다고 해요. 음, 그래서 뭐 이게 지금 실제로는 한 50일 정도지만 체감하는 거는 그거의 3배인 한 150일 정도만큼의 어떤 데미지를 입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하락장 엄청 오래된 것 같아요. 한 맞아요. 5달 된 느낌이라는 거네. 네. 또 코인은 또 24시간이 돌아가니까 자꾸 보면서 더 그런 것 같기도 또 합니다. 그런 게 네.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가장 궁금한 게 어디서 멈출 네, 거냐인데요. 이게 과거에 매물대 편에서도 소개를 했지만 과거의 급등 자리는 급락으로 들어오고 급락은 급등으로 돌아온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여기가 이제 급등을 했었습니다. 이 라인이. 네, 이게 그러니까 달러 기준으로는 한 51.5K, 네. 51,500달러 정도 부근인데 그럼 이게 급락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이거 충분히 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라인은. 이걸 조금 더 쪼개서 보면은 사이에 작은 매물대가 있긴 합니다. 이게 1시간 봉입니다. 이게 일봉으로 보면은 급등한 것처럼 나오지만 이게 여기에 미세하게 잠깐 횡보한 구간이 있었어요. 네. 57K에 있네요. 네, 이 자리가 57K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과거의 지표들이나 과거의 프랙탈과 비교해 보면 상충되는 지점들이 몇 개 발생이 됩니다. 네, 그것들을 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매물대 관점에서 보면요. 크게 51.2 정도 되네요. 뭐 요거는 이제 좀 바운드가 있으니까요. 네네. 52에서 뭐 한 50.5까지 이렇게 바운더리가 있고, 그럼 이거 다음은 어디냐? 이거 다음은 여기거든요. 43 정도 되네요. 44만 음, 3천. 그러면 이제 여기 작게는 57K, 그 다음은 51.5K, 그 음. 다음은 43K인데, 아, 이렇게 넓게 분석할 거면 못하러 분석하냐 하는데, 이거를 좀 하나하나 좀 짚어보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가장 든든한 매물대는 저는 59K, 60K 여기 현재 우리가 있는 가격대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이게 저도 여기를 깨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를 지금 여러 번 사용을 했거든요. 보면은 여기서도 사용을 했고 여기서도 살짝 오르기 네, 전에 그쵸? 잠깐 네. 한 번 사용을 했고 59K. 여기나 여기에서도 사용을 했고 계속 반등이 나왔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지를 잘 해주는 자리인 건 음. 확실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점점점 저점이 낮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네. 낮아지고 있고 여기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깨지면 여기 그 작은 매물대 관점에서는 작은 매물대지만 이평선 관점에서는 여기 121선이 버티고 있어요. 현재 또 음, 공교롭게. 그러면 이제 매물대를 우선할 거냐 이평선을 우선할 거냐 네. 약간 다툼이 벌어지는 자리인데 그러면 이제 과거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저렇게 매물대랑 120일 이평선이 같이 받쳐주면 지지가 더 잘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기는 한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결국에는 연말까지는 이렇게 길게 보면은 상승할 거라고 보는데, 네. 이게 어디까지 빠질 거냐를 좀 보수적으로 마음을 열어놓는 마음도 있어야 만약에 음, 여기서 반등하면 좋은 거고, 네. 안 빠지고 내려가면은 패닉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마음의 준비를 예, 해두자. 예, 맞아요, 그런 맞아요. 느낌인가요? 네. 그래서 만약에 여기까지 빠지면 아 그래 여기까지는 내가 마음 준비를 했었지 이런 마음이 있어야 이렇게 또 길게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자꾸 최악을 염두에서 하려고 계산을 하는 편인데 121선 자체가 든든한 매물 과거에 보면 든든한 자리긴 합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비슷했죠. 우리가 지금 반감기 하고 나서도 한 달이 지금 안 된 정도인데요. 이제 열흘밖에 안 됐죠, 아직.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이 보라색 선이 바로 전반감기인데, 네, 2020년 5월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비트코인은 반감기를 기준으로 사이클이 동일하게 움직이니까 과거를 돌아보는 습관이 중요한데요. 근데 이때 반감기와 2016년 반감기 오늘 두 개를 볼 건데, 네. 네, 이때 반감기랑 2016년 반감기랑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때 2020년 반감기는 바로 직전에 팬데믹이 선언이 나면서 엄청나게 큰 하락을 하고 57%가 빠지고 이게 다시 또 회복을 한 상태에 다 미처 회복은 못했죠. 이 자리에서 반감기가 시작이 됐으니까. 예, 고점부터 여기 하면은 한 60% 넘게 빠졌겠는데요? 맞아요. 여기서 하면은 한 그, 20%, 네. 22% 정도 하락한 자리에서 시작했습니다. 네, 거기 밑에까지 하면 한 65%될 것 같은데요. 맞아요. 63%? 네. 네, 63% 정도 빠졌었습니다. 무시무시했네요. 코로나 그래서 때는 다들 기억하시니까. 네, 큰 하락이 있고 나서 반감기가 시작됐다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요. 이때는 큰 하락 이후에 이제 회복하는 시기에 반감기가 겹쳐서 어떤 큰 위기가 없었습니다. 이때 잠깐 있기는 했었는데 이것마저도 뭐 20% 정도니까 지금 20% 하락인데 저긴 지금이랑 되게 귀여워 보이네요. 비슷하네요. 네. 네네. 그래서 이때도 보면은 여기서 121선이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근거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흘러간다면은 큰 상승이 나오죠.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계속 여러 번 두들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번에 반감기는 또 이런 큰 하락 이후에 맞이한 반감기가 아니라 이렇게 큰 상승이 이루어지면서 반감기가 왔기 때문에 2016년이랑도 좀 비슷하다고 보고 있어요. 네. 물론 시장 상황이나 어떤
자산의 건전성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이때 2016년 반감기를 비교해서 보면은 반감기 직전에 고점부터 카운팅을 여기서부터 하면은 거의 40% 가까이 하락을 했고 아, 그러게요. 반감기는 늘 하락과 함께 하네요. 맞아요. 근데 이때도 재밌는 게 급등한 상태에서 반감기를 맞았습니다. 여기서 보면 음, 미리 급등을 하고 약간 조정받고 반감기가 시작이 되는 게 올해랑 되게 비슷하죠. 그리고 나서 여기도 보면은 당시에 매물대가 여기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네. 여기서 하락을 하면서 요 매물대를 다 한 방에 부수면서 여기 매물대까지 갔어요. 여기 매물대. 여기 약간 못 아, 왔네요. 공포스럽게 떨어졌었네요. 뭐 저는 이때 겪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네, 저도 이때는 못 겪어봤습니다. 이때 121선까지 부셨거든요. 여기 음, 121선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이랑 비슷합니다. 이 121선이 약간 매물대와 매물대 사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두 가지의 지표가 같이 만나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부셨단 말이죠. 이렇게 피레침으로. 네. 그렇지만 또 다행히 되게 빠르게 올라와주고 121선을 탈환하고 약간 조정하고 이러면서 결국에는 올라타는 모습을 나왔는데 네. 저는 이것도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이런 상상하기 싫지만 되게 단기간에 한 27%까지 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빠지는 것도 빠지는데, 빠진 다음에 반등하는 모양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맞아요. 네, 이게 이때만 해도 2016년 이 반감기 때는 빠지고 하루 이틀 만에 엄청나게 뭐 한 60%는 되돌린 것 같은데, 맞아요. 이렇게 빨리 되돌리면 사실 상승으로 가기 되게 좋잖아요. 오히려 맞아요. 저는 용수철 효과라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음, 꾹 눌렀다가 팡 튀어 올라서 더 빠르게 맞아요. 오르는데 제가 지금 하락을 지금 뭐 어저께 하락한 게 되게 걱정되는 게 진짜 꾹 눌렀는데 안 올라. 아, 비탄력적이라고 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탄성이 없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좀 공포가 더 심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방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점이 사람들이 다 너도나도 패닉이 오는 지점에 이제 매도 버튼을 누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절대 팔면은 안 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매수 매도 판단을 잘 이렇게 추천하는 편이 아닌데 네, 저는 2020년에 이렇게 그 장을 다 겪어보고 실제로 그때 많은 수익을 거뒀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 분위기를 너무나 생생히 기억하는데 그때도 지금 같았습니다. 야, 아, 그게 코로나 때 3월 20일 날? 네, 3월 20일 날에 되게 안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오고 반감기 시즌에는 어떤 분위기였냐면 이게 지난 반감기 그때는 데이터가 한 번밖에 없었으니까 2016년께 올해도 반복이 되겠어? 이런 얘기가 항상 있었거든요. 근데 네, 2020년, 2021년 동일하게 저희 과거에 항상 복귀를 했었잖아요. 지난 네. 편에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것처럼 다 동일하게 흘러갔거든요. 크게 보면은 맞아요. 이게 요 자리를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이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는 자리를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패딩에 빠져서 팔아버리면은 네, 내가 예를 들어 여기서 겁이 나서 팔았어요. 네. 그럼 이 자리에서 못 사거든요, 사람 심리가. 그쵸. 예, 근데 요 자리를 기다려요, 다시. 여기까지 오고, 음, 요 이렇게 되길 기다려요. 근데 이게 안 올 수 있거든요. 못 들고 가죠, 사실. 네. 그래서 지금 저는 홀딩을 계속 해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엔 대부분 현금 비중 없이 몰빵을 하잖아요. 맞아요. 몰빵을 예를 들어 1억에 샀는데 지금 뭐 8,400만 원, 8천 뭐 300만 원 막 이렇게 떨어지니까 두렵단 말이에요. 네. 더 빠질 것 같아서 뭐 현금은 없고 할 수 있는 대응이라고는 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매도밖에 없잖아요, 사실. 맞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 지금 팔고 더 떨어졌을 때 싸게 사야겠다. 이 생각을 하거든요. 아, 절대 그렇게 하시면은 안 됩니다. 제가 왜 안 되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지금 이걸 일단 잘 기억해 주세요. 이걸 왜 먼저 보여드리냐면은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된 사례를 미리 보여드리는 거예요. 절대 네. 여기서는 안 깨진다. 이게 아니라 깨질 수 있다는 거를 먼저 인지를 해 주시고 다시 현재 시점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깨지더라도 뭐 한 1년 놓고 보면 다시 오르는 건데 맞아요. 중간에 얼마까지 다녀왔는지 사실 별로 안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럴 수 있어요. 뭐야. 그러면은 여기나 또는 중간에 작은 매물대와 121선이 겹치는 자리가
여기인데요. 57,000달러 정도 되죠. 네, 크게 세 가지 선을 그었습니다. 첫 번째는 57,000, 요거는 1시간봉 매물대와 121선의 매물대입니다. 121 이평선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빠진다고? 그러면은 난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살래. 이렇게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여기서 당장 오늘 저녁에 어떤 호재가 나와가지고 반등을 이렇게 하면은 내가 여기서 매도를 했다면은 이게 이렇게 올라갈까 봐 이렇게 오르면은 내가 참지 못합니다. 그리고 되게 심리가 음. 많이 흔들리거든요. 또 실제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게 매도하면은 여기서 산다는 게 이렇게 하다가 또 이렇게 올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평단이 더 안 좋아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평단을 낮추는 거는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매매입니다. 뭐 비유하면은 부동산 1주택자가 내가 지금 매도하고 더 낮은 가격에 사야겠다. 이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상황이. 아, 네. 너무 비슷하네요. 예, 100% 아니면 0%, 그러니까 올인 아니면 제로 전략인데 이건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건 진짜 비추하고요. 이게 만약에 오르면은 패닉에 빠집니다, 반대로. 그럼 여기서 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가장 좋은 건 사실 만약에 내가 1억이 있는데 비트코인 5천만 원 샀다. 그럼 5천만 원 현금이 있으면 분할 매수하면서 평단은 맞아요. 낮출 수 있죠, 사실. 맞아요. 하지만 내가 현재 몰빵이 돼 있는데 평단 낮추겠다는 거는 그냥 욕심일 뿐인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현금이 있다면은 이렇게 선생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게 좋죠. 여기서는 아니고 이런 자리마다 있는 현금 가지고 나눠서 사는 거죠. 근데 여기는 그것도 사실 너무 저도 안 올 몰빵하면 거라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요. 분할 매수하는 것도. 그래서 여기서 산 거는 또 분할해가지고 위에서 매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매수한 것들에 대해서는 수익을 실현하고 일정 부분은 계속 홀딩으로 가져가고 그 전략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는 제가 그어놨지만 저도 여기는 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제가 왜 이 선을 그어놨냐면 여기까지 만약에 빠지더라도 제가 패닉에 빠지지 않으려고 최악의 사례를 이렇게 여기까지 그어 놓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까지 오면은 저는 더 추가해서 매수를 할 계획입니다. 근데 그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얘기를 나누는 거의 전제는 비트코인과 많이 양보해서 이더리움 음. 정도까지의 전제 조건이고, 그럼 알트코인 가지신 분들, 알트코인에 잔뜩 물려 있다. 그리고 현재 뭐 한 50%, 60% 마이너스 돼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너무 어려운 이야기인데, 저 같으면은, 이제 우량한 자산 쪽으로 갈아타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비트코인으로 갈아타고 뭐 이런 식으로요? 네. 왜냐면 이게 만약에 이렇게 빠진다고 하면은, 이게 여기 비트코인은 한 13.5%가 빠지는 거잖아요. 네, 알트코인을 가지고 계시면 더 잘 아시겠지만, 비트코인보다 한 두 배, 세 배로 더 움직이잖아요. 네. 그래서 베팅을 해야 되는 자리예요. 만약에 여기서 버텨가지고 비트코인이 오를 때, 비트코인이 10% 오를 때, 근데 또 이게 있어요. 비트코인이 10% 오른다고 알트가 20% 오르지는 않거든요. 특히 지금 같은 장에선 더 그런 것 맞아요. 같아요. 비트코인이 10% 오르고 나서 횡보를 좀 해야 그제서야 나중에 뒤따라가는 경우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손실을 확정한다는 게 좀 어려운 판단이기는 한데 이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비트가 13% 실제로 빠진다면은 알트코인은 한 2, 30% 빠지니까 여기서는 더 우량한 자산으로 갈아타는 거를 추천을 드리지만 손실이 너무 커가지고 확정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이 리스크를 가져가고 하이 리턴을 가져갈 거는 판단을 할 건지 아니면 내가 이제 좀 덜 먹더라도 큰 위험을 회피하는 쪽으로 갈 건지를 내가 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알트 비중이 좀 적으면 그래도 비트만 갖고 있는 분들은 고통이 좀 적을 텐데 상대적으로. 맞아요. 알트 비중이 너무 높으신 분들은 지금처럼 힘든 때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좀 잔인한 시장이지 않을까. 맞아요. 이게 매 순간순간이 베팅의 순간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딜레마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포트폴리오 비중을 알트 100 이거는 정말 이런 자리가 어려워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만약에 설령 비트가 여기까지 이렇게 빠졌어요. 네. 빠지고 이렇게 오르면은 알트 같은 경우는 이 비트에 비례해 가지고 움직이지 않고 제가 다른 색으로 표기를 해보겠습니다.
빠질 땐 더 빠지고 오를 땐 덜 오르고. 맞아요. 진짜 알트는 무서운데. 이렇게 빠지고요. 네. 회복하는 거는 이 정도밖에 회복 안 하고 여기서 이렇게 비비는 경우도 너무 너무 많기 많죠. 진짜 때문에 너무 많죠. 또 이러다가 또 여기서 비트가 여기서 횡보를 하면은 알트는 이제서야 여기서 이렇게 따라간단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걸 맞추는 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항상 좀 비트나 이더리움이나 좀 시총 한 5위권 안쪽의 코인들을 내 코인 비중의 한 80%, 알트 비중은 최대로 해도 한 20%를 넘기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네. 자리가 너무 어렵거든요. 이게 손실을 지금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 2분의 1, 3분의 1 된 것도 되게 많거든요. 비트는 20%지만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험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할 거냐,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을 할 거냐. 갚아야 하는 거는 좀 거시기 하면 그냥 반 정도 아니면 3분의 1만이라도 좀 덜어내고 네, 비트로 갈아타거나 현금화 네, 하거나 맞아요. 약간 좀 위험 해칭 차원에서라도 수량을 좀 줄이면서 손절하더라도 그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반감기가 한 10일 정도밖에 안 지났어요. 제가 저희 지난번에 반감기 두 번 패턴을 다 복귀를 했었잖아요, 저희가. 불안하면은 내가 복귀를 해보면 됩니다. 아, 비트코인은 어떻게 움직였지? 제가 굳이 요 사례를 보여드린 이유가 여기도 실제로 지금과 많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때도 되게 기간이 얼마나 있냐면요. 고점에서 하락까지 비슷하죠. 한 45일, 45일이지만 한 42일 정도 횡보하다가 막판 3일에 엄청난 하락을 맞으면서 하락이 종료됐는데 이번에도 그러지 말란 법은 없으니까 아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여기서 팔아가지고 여기서 사야겠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그렇게 엄청 안 될 어려워요. 수도 있잖아요. 네, 이 두 번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패턴을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기 지난 패턴을 보시면은 반감기 이후에도 한 15%는 있었어요, 하락이. 여기서 16% 하락했고 여기서도 한 14% 하락했고 예, 여기는 좀 작네요, 하락이. 지금도 보면은 한 19%, 20%니까 이때랑 유사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워낙 큰 폭의 하락이 있어서 그런 거 맞아요. 아닌가 싶어요. 뭐 이렇게 또 이제 제가 반감기에 워낙 근거해가지고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면 아 이번에는 그때랑 거시경제가 다르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저는 그러면은 이게 반복된다와 반복되지 않는다의 베팅을 한다고 하면은 저는 반복된다의 베팅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반감기에 대해서도 여러 되게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되게 자세하게 다뤘던 이유가 네. 이런 반론들이 항상 있어요. 그런 것들이 항상 2020년에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동일하게 반복이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차트에 기반해서도 여기와 여기 그리고 여기 세 개, 여기는 42K는 솔직히 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게 오면은 여기까지는 이렇게 올 수 있지만 이게 만약에 여기까지 온다면은 잠깐 터치하고 되게 빠르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내가 이제 패닉에 빠져가지고 매도하는 판단을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열어놓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요걸 놓치게 되면은 이후에는 이 자리가 안 왔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항상 그래요. 불안하신 분들은 이때의 뉴스와 이때의 뉴스를 비교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항상 뉴스가 선행하고 가격이 뒤따라간다고 생각하지만 매매를 하는 입장에서는 반대거든요. 네네. 가격이 오르니까 좋은 뉴스가 나오고 가격이 음. 떨어지니까 안 좋은 뉴스가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후행하는 것 같아요. 그 해석을 맞아요. 하기 위해서 막 뉴스를 맞아요. 내놓는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이유를 갖다 붙인다고 하죠. 네. 그래서 이때 가면요. 분명 안 좋은 뉴스 나올 겁니다. 뭔가가 안 좋은 뉴스 뭐 마운트 곡스라든가 미국 정부 물량이라던가 뭐 금리 인하 네. 안 한다. 금리 네. 인상한대더라 뭐 이런 거. 맞아요. 근데 이 차트를 보는 이유 중에 또 큰 이유는 내가 이 자리를 준비해 놓으면은 그런 뉴스에 흔들리지 않고 내 처음에 계획대로 매매를 한다는 게 좋은 점이라 네. 이런 시황을 한번 뭐 제가 말하는 걸 다 믿지 마시고 한번 직접 복기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세웠으면 그대로 매매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끝까지 가볼 때까지는 중간에 물론 급변하면 네, 그거는 좀 수정해야겠죠.
네, 저도 이렇게 삼각수령 관점으로 보고 위로 가길래 아 이제 상승하나 보다 했다가 깨고 다시 내려왔잖아요. 그럼 맞아요. 뭐 전략을 바꾸는 게 맞는 거고, 그러니까 맞아요. 내가 생각했던 시나리오대로 투자를 했는데 그 시나리오가 깨지면 그때 대응을 바꾸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별로 불과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오를 때를 한번 봐볼게요. 오를 때가 2월 23일 날부터 여기까지 오르는데 불과 20일밖에 안 걸렸거든요. 20일 만에 45%가 올랐네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요. 이 45% 동안, 20일 동안 46% 오르는 건 당연한 거고, 한 50일 동안 20% 오르는 거는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실 이때 비해서 지금 엄청 올라 있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이게 이때의 심리와 지금의 심리의 차이를 냉정하게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내가 그러니까 지금 과도하게 시간에 지쳐가지고 심각하게 너무 패닉에 빠져 있는 건 아닌가?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불과 2월, 올해 2월보다도 가격이 올라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전혀 패닉에 빠질 만한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좀 힘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홍콩에서 현물 ETF가 승인되면 오를 음,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음, 승인됐는데 거래가 됐는데 안 오르잖아요. 떨어지잖아요. 음, 이러면 패닉셀 하는 것 같아요. 기대감을 기간을 갖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방금 그런 사례들도 너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호재, 바로 이때가 ETF 승인 날인데요. 1월 11일. 여기서 오르다가 ETF 승인 나고 나서도 21% 하락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모두가 알고 있는 호재는 선반영이 되고 호재가 아니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결국 이렇게 승인한 시점보다 올랐으니까 이게 반감기도 마찬가지예요. 반감기도 분명 호재입니다. 이거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도 ETF 승인 나고 나서도 한 12일 동안은 하락을 했어요. 21%나. 네. 그러면 요거랑 요거에 대입해서 봐볼게요. 반감기가 시작되고 나서도 지금 한 16, 15일 정도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하락폭은 사실 얼마 안 되죠. 이때 비교해서. 불과 한 6, 7%? 우리가 기대 수익은 반감기 이후 기대 수익은 막 20%, 30%뭐 두 배, 세 배 하고 있는데 이런 이 손실을 감내하지 못한다면은 투자는 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감기가 포함된 해 그리고 그 다음 해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한번 좀 돌아보시고 네, 또 비슷한 위기는 없었는지 또 얼마나 더 큰 하락은 없었는지 이런 거를 보시면은 지금 같은 좀 많이 불안한 시기에 지쳐 있는 시기에 버팀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억 넘을 때는 금방 올라갈 것 같아서 다들 투자를 어렵지 않게 하는데 맞아요. 막상 이렇게 크게 빠지고 뭐 예를 들어 뭐 7천만 원 이게 빠지면은 오히려 못 사거든요. 뭐 조롱 댓글로 7천만 원 오면 살 거야 하는 사람들 제가 맞아요. 확신하는데 못 삽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절대 못 사요. 여기서 내가 차트를 보고 사야지 해도요. 막상 이 자리가 오면 손이 잘 안 나가거든요. 네, 전혀 안 나오는 네. 진짜 더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음. 장난 아니거든요. 여기 오면은 여기서 사고 싶고요. 여기 오면 여기서 사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중간 어디쯤에 오르잖아 근데. 다 오르고 나면은 아, 그냥 처음대로 할 걸.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여기에서 이제 추가 매수는 고려하시되 아, 지금 손절하는 거는 저는 손절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나 이더라면 맞아요. 필요 없고 비트나이더. 자바알트 같은 경우는 진짜 좀 난이도가 높은 것 같아요. 저한테도 많이 라이브 할 때 물어보시는데 제가 알트를 함부로 추천 못하는 이유가 대응이 너무 어려워서 추천을 못 드리거든요. 특히 지금 같은 상황에 맞아요. 정말 되게 어렵습니다. 알트 투자는 진짜 어려우니까 잘 생각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조금 뭐 좀 냉정한 말일 수도 있는데 내가 비트나 이더인 메이저 대신 좀 시총이 작은 알트코인을 투자할 때 마음가짐은 아, 내가 더 위험하더라도 더 큰 수익을 볼 거야라는 마음 때문에 위험을 알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그 위험이 눈앞에 딱 왔을 때 이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내가 막상 왔는데 아, 수익 볼 때는 당연한 거고 손실 볼 때는 피하고 싶다 이러면은 알트코인은 아예 시작을 안 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게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알트는 정말 수익 보는 기간이 정말 짧은 것 같아요. 알트코인으로 큰 돈 번 사람이 물론 있긴 있는데 확률적으로 봤을 때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알트코인을 왜 위험한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알트코인 이미 많이 물려 계실 거예요. 물릴 수밖에 없는 차트였거든요. 근데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을 대비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저는 지금 여기서 그러면은 일부는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으로 갈아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부라도. 왜 그러냐면요. 만약에 이 노란색은 비트코인이라고 할게요. 비트코인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비트코인이 여기서부터 13.5% 정도 빠졌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알트코인 갖고 계시면 알 거예요. 비트보다 한 두 배, 세 배 정도 더 빠지거든요. 그러면 요 정도까지 빠질 겁니다. 하락할 때는. 그러면은 나중에 비트가 다시 이렇게 오르잖아요. 이렇게 오르면은 알트가 여기서 바로 따라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따라와야 되는데 이게 아닙니다. 이렇게 음, 슬금슬금슬금 따라가다가 계단식으로 따라가요. 이렇게 네. 비트코인이 횡보하면은 여기서 빵! 그리고 비트코인이 슬금슬금 오르면은 계속 천천히 천천히 계단식으로 그러니까 정비례해서 움직이지 않고요. 이러다가 여기서 갑자기 빵. 근데 이 시기를 내가 놓쳐버리면은 알트코인의 그 과거 손실폭처럼 만회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칠 수도 있거든요. 이거를 놓치게 되면은 여기서 매도를 했다면 말이죠. 그래서 알트코인이 이런 자리에서는 비트코인과 상승률이나 하락률이 무조건 하락은 정비례해서 떨어집니다. 근데 네. 상승은 회복하는 거는 정비례하지 않고 우리가 막 예상하기 어려운 타이밍, 뭐 비트코인이 계속 횡보하는 타이밍에 알트가 빡 오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은 올랐는데 내 알트코인은 하락하기 전보다 가격을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서 여기서 일부라도 좀 포트폴리오 수정을 손실 확정하는 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찐 불장이 오기 전까지는 오를 땐 비트보다 덜 오르고 떨어질 때 훨씬 많이 떨어지니까 맞아요. 알트로 수익 보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알트코인은 저희가 지난번에 다 했던 게 이렇게 연결된다고 생각하는데 알트코인 투자해야 되는 시기는 이더리움이 전고점을 넘긴 시점부터 해야 난이도가 확 내려갑니다. 그때 이제 토탈3의 차트가 막 올라가는 걸 보셨었잖아요. 저희가 말하는 게 뭐 그냥 추출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과거의 근거에 기반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그거를 한번 보시고 직접 증명하시면은 이런 불안함이나 내 매매 판단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전고점 4,868달러거든요.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6, 700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그거를 돌파한 다음에도 사실 알트가 되게 많이 오르는 건 사실인데 그 기간이 너무 짧거든요. 뭐 한 맞아요. 3개월 되려나? 맞아요, 그 맞아요. 3개월 동안 사람이 욕심이 있기 때문에 고점에 팔고 싶잖아요. 음, 중간에 어느 정도 먹었다 싶으면 분할 매도하면서 좀 털어야 되는데 아니면 두 배 음, 오르면은 반을 좀 털고 원금 회수, 맨징이라고 하죠. 맨징을 네, 해야 좀 안전한데 초보자분들이 그 대응이 좀 잘 안 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사람들은 이제 코인 불장에 대한 기억이 워낙 강렬하기 때문에 그 시기가 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누구나 돈을 버는 시기는 되게 짧습니다. 음. 그 시기를 놓치면은 코인장 난이도가 확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이런 불확실한 시기는 좀 알트코인 비중을 많이 낮추고 뭔가 욕심을 좀 내려놓으시고 안전한 투자 위주로 하다가 욕심을 내야 되는 시기에 한번 이제 이렇게 좀 포트폴리오 변경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아주 좋습니다. 오늘 어려운 장에서 네,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루님. 아, 네. 너무 많이 힘드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매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네, 지금 다 물려 있거든요. 그리고 다 유튜버나 다들 잠잠한 이유가 물려 있거나 무포지션이라서 그래요. 너무 음, 자책하지 마시고 어려운 시기 잘 판단해서 길게 가져가시면은 수익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루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돈이 먼저다 사이트를 오픈했어요. 네이버에다가 이렇게 성정길 치시면 제 블로그가 나오거든요. 블로그 누르시면은 제가 글을 올렸습니다. 돈이 먼저다 코인 생기초 7기, 뭐 청약
청약생기초 4기, 경매생기초 12기 이렇게 오픈을 했거든요. 네, 여기 들어오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코인 생기초 있죠. 네, 코인에 요즘에 관심이 제일 많으니까 네, 수강료 10만 원입니다. 그리고 3번 강의가 있어요. 여기 일정표를 보면은 오늘이 4월 7일이죠. 4월 7일. 네, 지금부터 수강 신청 받고요. 16일 거랑 26일 거는 녹화 강의입니다. 요거는 녹화 강의. 그리고 4월 30일 거는 이거 라이브예요. 이거는 실시간. 시간은 한 대략 한 2시간 정도 하거든요. 2시간에서 한 2시간 반 정도? 조금 늦어지면 뭐 그 정도 합니다. 요때는 시황 관련된 거랑 알트코인이랑 뭐 바이낸스 사용법 뭐 그런 거를 조금 더 상세하게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강의 3번 해서 다 3번 다 하면 한 7시간 넘거든요. 근데 10만 원이면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코인 강의 중에 가장 저렴한 것 같긴 한데 네, 그 판단은 본인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코인 7기 오픈했으니까 원하시는 분은 수강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강 신청은 뭐 지금도 가능하니까 수강 신청하시고 이게 톡방이 또 있어요. 단톡방이 있는데 수강 신청하시고서 공지사항 들어가면 있으니까 그거 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수강을 먼저 신청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단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뭐 제가 하루에 몇 번씩 확인하거든요. 질문 같은 거 다 소화해 드리니까 같이 소통하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코인 이렇고요. 경매도 마찬가지고 청약도 마찬가지고 네, 다 녹화 강의입니다. 경매는 수강료는 15만 원이고요. 이게 3번 강의합니다. 수강료는 15만 원. 뭐 이렇게 환불 규정돼 있으니까 확인하고 주문하시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약생 기초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10만 원이에요. 네, 2번 녹화 강의입니다. 녹화 강의 2번 있고 네, 10만 원 수강료 있으니까 뭐 원하시는 분들만 네,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